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150쪽부터 같이 볼 텐데 이번 시간 역시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50쪽을 보면 1번에 만화 4컷이 있죠. 가나다라의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의 상황부터 볼게요. 어제 뉴스 봤니? 퓨마가 탈출했던 동물원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대. 미리 점검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구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풍선에 있는 말을 감상해 봤는데 여러분 퓨마 본 적 있어요? 퓨마는 맹수예요, 여러분. 퓨마가 이미 탈출했는데 그 뒤에서야 안전점검 관리를 하면 이 말이 돼요? 이미 일은 일어났는데 동물이고 탈출하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냥 강아지도 아니고 퓨마가 탈출했는데 이렇게 뭔가 일이 일어난 다음에야 뒤늦게 대비를 하는 상황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구나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외양간은요, 소가 사는 곳이에요. 소를 이미 잃어버렸어. 소가 탈출해서 어디론가 없어졌는데 그 뒤에야 아이고 외양간 문이 열려 있었네 하면서 고치면 이미 일은 일어난 뒤겠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사용을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상황. 1년 동안 모은 동전이 20만 원이나 돼. 그래? 티끌 모아 태산이라더니 그 말이 맞네. 자,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사실 동전 우리가 10원, 50원, 100원짜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에게 100원? 자, 그런데 이 친구는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20만 원이 생겼대요. 여러분, 동전 하나에 비하면 20만 원은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동전 하나하나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2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 티끌은 아주 작은 요만한 작은 먼지예요. 그런데 이 먼지도 계속 모으면 태산만큼 커지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작은 것들도 모으면 큰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자, 그럼 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는 어떤 상황일지. 피아노를 배우다 그만두고 태권도도 힘들어 그만두고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해.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는 수영을 끝까지 배우면 좋겠어. 자, 여기서 여자 어린이가 이거 배웠다가 그만두고 저거 배웠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거 배우려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남자애가 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잖아. 그냥 하나 끝까지 배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죠. 자, 한 우물만 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수기에서 물 나오고 수도에서 물 나오고 해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물을 얻으려면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땅을 파서 직접 물을 길어다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땅에 구멍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래 걸리고 또 사람이 직접 힘을 써서 파야 하니까 힘든 일인데 땅을 조금 파다가 어이? 물 안 나오네. 또 다른 곳 파고 여기도 물 안 나오네. 또 다른 곳 파고 그럼 어떻겠어요? 물이 나오겠어요? 파던 곳을 끝까지 파봐야 물이 있나 없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우물 파고 저기 조금 우물 파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되겠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한 우물을 판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주에게 태권도 겨루기를 하자고 했어. 하루 강아지 법무사온 줄 모른다더니 한 달 배운 내가 태권도 대표 선수인 영주를 이길 수 있겠니? 자, 글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애가 태권도 겨루기를 하자고 했는데 여자애가 말했죠. 야, 영주는 태권도 대표인데 너가 걔 하루 배운다고 이길 수 있겠어? 한 달 배웠으면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루 강아지는 이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귀엽고 작은 강아지인데 범은 뭐예요? 호랑이죠. 이제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가 자기 태어나서 튼튼하다고 호랑이랑 싸워보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겨우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칠 때, 나설 때 아이고 그만해라 다치겠다 이렇게 충고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상황을 알아봤는데 그 다음 쪽 교과서 151쪽으로 넘어가서요. 속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1쪽으로 잘 넘어오셨나요? 자, 151쪽 가.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 속담 뜻을 한번 얘기를 해봤죠. 이미 일은 일어난 뒤에 그 뒤에서야 뒤늦게 대비를 하는 이런 미련한 상황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이미 일이 잘못된 후에야 후회한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서 이미 시험을 망친 후에 아이고 이제야 괜히 공부 안 했다. 공부할 걸 그랬네 하고 뒤늦게야 책을 들춰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야 이미 시험 끝난 뒤에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니? 하고 혼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일이 안 좋게 일어난 후에야 뒤늦게 대비를 하는 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죠. 예를 보면 이런 예도 있네요. 안전에 주의하지 않고 놀다가 다친 뒤에야 후회했던 상황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처럼 공부 안 하고 시험 잘못 본 뒤에야 뒤늦게 공부를 하거나 안전에 주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놀다가 다친 뒤에야 뒤늦게 안전수칙을 외우는 이런 상황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자, 여러분도 이 예시를 교과서에 적어봐도 되는데 또 여러분만의 상황이 있다면 적어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글 나에서 봤던 상황 그리고 나에서 본 속담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째에 나왔던 속담은 티끌모아 태산이었죠. 자, 티끌모아 태산은 어떤 뜻이었어요? 자, 티끌도 많이 모으면 태산처럼 커진다는 뜻으로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모으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좋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요. 돈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아서 큰 돈을 만드는 좋은 상황도 되지만 안 좋은 상황은 뭐가 있냐면요. 내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 쓰레기를 하나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 100명이 다 각각 나 하나쯤이야 하고 쓰레기를 하나씩 100명이 다 버려서 쓰레기 산이 만들어졌어. 이 경우에도 티끌모아 태산됐네? 우리가 방심해서 그냥 쓰레기 버렸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진 이런 안 좋은 상황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는 좋은 예시네요. 내가 비록 한 달에 또는 일주일에 받는 용돈은 많지 않지만 이 용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릴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책을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은 것도 열심히 모으면 큰 덩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교과서에 적어보도록 해요. 다 적은 뒤에 3번째 속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적어보았나요? 티끌모아 태산은 사실 많이 사용되는 속담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상황에서는 아까 어떤 속담이었죠? 우물 나왔던 속담 기억나요? 한 우물만 팔아.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우물을 깊게 파야 물이 나오는데 우물 조금 팠다가 물 안 나오니까 또 새로 파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하면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떤 일이든 성공하고 싶으면 끝까지 끈기 있게 해내야 된다라는 뜻이었죠.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라는 속담 바르게 적어봅시다. 자, 여러분, 한 우물만 파라랑 관련된 상황 겪은 적 있나요? 선생님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 요거는 사실 겪어본 상황이 많지 않아서 한번 예시를 보고 싶어요. 예시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는 상황. 사실 이 상황도 별로 구체적이지 않네요. 한번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 아, 선생님 이런 경험이 있어요. 보물찾기 여러분 알죠? 보물찾기, 보물 막 쪽지 숨겨두고 그 찾는 보물찾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 우리 교실, 복도, 급식실 이런 데 보물이 막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 조금 찾아보니까 보물 없고 여기 조금 찾아보니까 보물 없고 여기 조금 찾아보니까 없고 해서 그냥 빙빙 돌다가 보물을 하나도 못 찾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보물을 3개나 찾아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여러 군데 가지 않고 자기 교실만 꼼꼼하게 돌아서 보물을 3개나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할 걸. 그럼 나도 보물찾기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 한 가지를 끝까지 해야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속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속담 한번 볼게요. 어떤 속담이었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건 안 좋은 뜻이었죠. 무슨 뜻이었냐면요. 하룻강아지, 태어난 지 하루 된 강아지는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이제 태어난 강아지가 눈도 못 뜨는데 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철없이 힘들고 무서운 일을 함부로 덤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무조건 하겠다고 우겼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나도 수영 한번 해볼까? 라고 무작정 물에 뛰어들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물에 빠지겠죠. 큰일 나겠죠. 내가 뭔가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일을 도전했을 때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이런 속담이 사용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게요. 어린아이들이 농구선수한테 농구 시합을 하자고. 여러분, 어린아이는 농구선수보다 키도 많이 작고 힘도 딸리고 당연히 농구를 해본 경험도 적겠죠. 그런 어린아이가 농구선수한테 우리 농구 시합해요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상황을 비슷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151쪽에 그 4가지 표를 한번 채워보고 혹시 혼자 힘으로 채우기 어렵거나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이 영상 앞으로 건너뛰어서 잘 채워보도록 합니다. 다 해결한 친구들은 152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152쪽에 보면 표를 채우는 게 있죠? 우리가 잘 모르는 속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속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속담을 보고 비슷한 관련 있는 속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 본 적 있나요?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그 뜻은 아니고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핸드폰을 샀어. 핸드폰을 샀는데 이 핸드폰에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실 이 핸드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케이스를 덮어 씌우면 되죠. 그런데 그냥 케이스를 덮어 씌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핸드폰 내가 한번 색칠해 볼까? 하고 매직펜으로 핸드폰을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직펜으로 핸드폰 색칠하다 보면 당연히 삐뚤빼뚤 잘 색칠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 색칠했다가 핸드폰이 망가질 수 있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 짝꿍이요. 자기가 핸드폰을 샀는데 케이스를 못 샀어요. 근데 핸드폰 색깔이 까만색이라 마음에 안 든다고 매직으로 핸드폰 색칠했다가 망가뜨릴 뻔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엄마한테 엄청 혼났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그 결과가 더 커졌을 때, 일이 생각지 못하게 더 커졌을 때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라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속담 어떻게 떠올릴 수 있냐면 얼굴보다 더 코가 크다, 바늘보다 실이 굵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바늘보다 실이 굵으면 이 실이 바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실을 깰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얼굴보다 코가 더 크네, 바늘보다 실이 더 크네,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한 일보다 더 큰 대가가 따를 때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라는 말을 보통 많이 사용하죠. 이 아래에 있는 뜻을 한번 읽어볼게요.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중심이 되는 것보다 부분적인 것이 더 크거나 많은 것처럼 마땅히 작아야 할 것이 크고 커야 할 것이 작다는 말. 너무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대가가 더 클 때 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이렇게 타박할 때 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글 나의 상황도 한번 봅시다. 우리 반 지우는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우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야구공과 야구 장갑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야구 좋아해서 항상 야구 너무 좋아해서 이 지우가 가는 곳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공이랑 야구 장갑이 따라다닌다.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잖아. 우리 같이 가야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주 친한 사이일 때 또는 항상 붙어있는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런 속담이 쓰는데 바늘이랑 실은 한 세트잖아요. 바늘이 있는 곳에는 실이 필요해. 실이 없으면 바늘은 쓸모가 없고 바늘이 없으면 실을 꿰기가 어려워. 이렇게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밑에 빈칸을 채워볼까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구름 갈 때 비, 해, 실, 뱀, 달 중에 뭐 따라갈까요? 구름 갈 때 비가 내리죠. 구름이 많이 끼면 우리 비나 눈 내리니까 구름 갈 때 비 간다. 또 용 가는데 구름 간다. 우리 용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함께 세트로 묶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구름 갈 때 비 간다, 용 가는데 구름 간다. 비슷하거나 친한 것들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속담의 뜻을 읽어보면 사람의 긴밀한 관계, 친한 관계를 이르는 말인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것, 항상 함께하는 것들을 묶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속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153쪽 글 다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주야,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책도 두세 번씩 읽다 보면 어느덧 담긴 뜻을 생각하며 쉽게 읽을 수 있단다. 그러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견디며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꼭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사랑하는 딸, 아들 아니면 학생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자, 힘든 일도 반복하다 보면 잘 해결될 수 있으니까 꿋꿋하게 견디거라, 희망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 밑에 빈칸 채워볼게요. 혹시 여러분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라는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쥐구멍은 쥐가 사는 구멍인데 쥐가 여러분 햇볕 쨍쨍 비치고 사람 많은 데 살아요? 어둡고 사람 없는 데 살아요? 어둡고 사람도 잘 없는 쓸쓸한 곳에서 숨어 살죠. 그런데 그런 쥐구멍에도 언젠가는 햇볕이 비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응달은 빛이 들지 않는 그늘을 말하는데 그늘에도 햇빛 뜨는 날이 있고 구멍에도 뭐가 드는 날이 있을까요? 여기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룻구멍, 조그만 구멍에도 언젠가는 볕이 들 날이 있다. 지금 아무리 쓸쓸하고 어둡고 외로운 곳이라도 희망이 따뜻한 햇빛이 들어올 날이 있다라는 뜻으로 밑에 내려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테니까 햇빛이 비칠 날이 있을 테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속담도 봤는데 마지막으로 글라를 한번 봅시다. 글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자랑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말할 내용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좀 더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은 게 후회가 된대요. 자,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겠지만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 심은데 뭐 나고 뭐 심은데 뭐 난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퀴즈로 알아봤었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과 똑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노력도 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오이 덩굴에는 오이가 열리겠죠. 오이 덩굴에는 오이가 열리고 가지나무에는 가지가 열려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딸기 밭에는 딸기가 나오겠죠. 내가 노력한 대로 그거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또 가시나무에 가시 난다라는 표현도 있네요. 자, 이런 속담들은 모두 어떤 의미냐면요.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기본 바탕에 따라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노력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겠지만 노력을 안 한 사람은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겠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53쪽까지 속담의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빈칸이나 또 표 채우지 못한 친구는 잘 채운 뒤에 마지막으로 154쪽으로 넘어오도록 합니다. (154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로 몇 쪽이냐면 154쪽에 있는 줄긋기이네요. 자, 줄긋기 문제 보고 여러분이 혹시 먼저 선생님이 답 알려주기 전에 어울리는 속담 뜻을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또
그 다음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자, 이렇게 총 5가지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속담의 의미를 생각해서 한번 줄을 그어봅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속담과 그 뜻을 이은 다음에 선생님과 다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발 없는 말이라는 건 그 히힝 우는 그 동물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엄청 멀리까지 간다라는 뜻입니다. 달리는 말 말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말은 비록 발이 달리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타고 순식간에 퍼지니까 말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멀리 퍼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곱게 말하고 좋게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좋게 행동을 답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네. 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것.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안 좋은 습관들이면 그게 쉽게 고치기 힘들고, 또 반대로 좋게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도 좋게 유지가 되겠죠. 이거는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이 나중에 쉽게 고치기 힘드니까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라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이 줄 긋기 한 것과 답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2개도 이어볼게요.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천리길은 느낌상 짧은 거리일까요? 긴 거리일까요? 천리, 몇 리는 옛날에 이 길,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였는데요. 10리가 한 4km 정도 돼요. 자, 그럼 천리는 몇 킬로? 400km면 여러분 400km 얼만큼인지 상상이 가나요? 여러분이 보통 운동회에서 하는 게 100m 달리기랑 한 400m 계주인데 400km는 그거의 1000배잖아요. 그쵸? 엄청 멀죠? 1000배가 아닌가? 선생님 지금 헷갈렸네요. 400m, 4000km면 얼마야? 1000배 맞구나. 1000배니까 엄청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도 한 걸음을 일단 떼야지만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잖아요. 자,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잘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또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일단 시작부터 하자라는 의미에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쓰곤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여러분, 사람이 세요? 지렁이가 세요? 당연히 사람이 힘이 세죠.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가끔 꿈틀꿈틀해서 사람을 깍 놀래킬 때가 있어요. 아무리 평소에 힘이 없고 약하고 순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너무 깔보고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복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한 존재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속담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속담도 배우고 숨은 뜻도 알고 또 그 속담이 사용될 만한 비슷한 상황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할 일은요. 자, 그 밑에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사용할 속담 정해보세요라는 표 있죠. 154쪽 마지막 표를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지켜야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서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되고, 또 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 속담 생각났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복도나 계단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면 좋겠고, 또 힘든 일을 서로 도왔으면 좋겠죠. 협동을 해서 힘든 일을 도우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자, 이런저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일들을 여러분이 한 가지 떠올려보고 그것과 어울리는 속담을 하나만 적어오도록 합니다. 자, 이 표 하나만 숙제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과서 154쪽까지 속담의 여러 가지 뜻과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속담을 배우니까 어질어질한가요? 자, 그래도 속담을 알아두면 대화할 때 상대방의 흥미를 끌 수도 있고, 또 나의 생각을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었죠? 나의 주장을 확실히 해서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속담에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담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154쪽까지 공부를 잘 마치고 혹시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꼼꼼하게 해결해 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